반갑습니다. 민심쇼 제20대 대통령 선거 집중 분석과 전망 제4화의 진행을 맡은 저는 소데스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동란입니다. 각 정당에서 나오신 청년 대표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사회 이슈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민심을 체크해보는 토론 컨텐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관련 이슈들 집중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컨텐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패널분들을 차례차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정현우님 나와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이시고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 운영단장을 맡고 계신 장민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국민의당 전국 청년 부위원장 한정민 부위원장님 나와주셨고,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우리 예윤혜 부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대선 관련 빅 이슈들을 선정해 청년 대표분들의 견해와 입장을 들어보는 대선 이슈 포객입니다. 대선판 뛰어든 스타들, 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연예인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의 공개 지지 선언과 유세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실어주는 쏠림 현상이 관측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이런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서 득표를 얻고자 함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득표에 그렇게 영향을 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때다봐요. 그리고 선거 전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을 자꾸 이렇게 정치에 끌어들이는 건 매우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 상을 보면 오스카상이나 이제 아카데미상 보면 대통령 대놓고 까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을 비틀어서 야 너 그럼 지원금 끊는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건 진짜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권유를 해서 본인이 받아들인 거면 그럼 뭐 개인의 자유로서는 굉장히 뭐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요. 이런 기사가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표님 지지선 하는 사람 없나 이러고 막 열심히 구글링을 서치를 하는군요. 하는데 예. 못 찾겠어. 제가 데이트 분석하는 사람인데 굳이 이유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정숙 여사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김대중 정부 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들이 좀 전폭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 아래서 그때 좀 씨앗을 뿌렸던 게 하나 둘씩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네거티브가 더 극심해진 모양새입니다. 최근 여야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소가죽 굿판이죠. 살아있는 소에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굿을 한 거. 윤석열 후보 부부의 연동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연등도 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횡령의 달인, 법카 분진술 등 자극적인 말들로 맹공을 펼쳤고요. 이제 4일차로 접어든 공식 선거운동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네거티브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까지도 캠프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절한 것 같진 않고, 네거티브 중에서 이제 정부의 운영이나 공직을 운영할 때 문제가 되는 부정적인 네거티브는 얘기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인카드를 잘못 썼다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가볍게 볼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봐서. 정책 토론을 하면 안 먹힌단 말이에요. 정책 토론을 하면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도 아까 정현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인카드 사용 같은 건 좀 위법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 네거티브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저는 후보가 신성영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없거든요. 네거티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많이 팔리는 언론전에서 아예 뛸 판이 없는 거죠.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0%, 이재명 후보가 31%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8%, 심상정 후보는 2%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슈에는 이게 없는데 저는 이슈에 단일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윤석열 후보가 뭔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선거 날이 가까워올수록 될 것 같은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쏠리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희 후보님이 제시하시는 건 여론조사해서 단일화 합시다. 안정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단일화는 필요하고, 단일화를 하는 데서 정권 교체를 동의하는 이제 세력이 뭉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여론조사 많아요. 하나만 가지고 할 건 아니고 선거 방식을 어느 정도 요소는 좀 가미하고 여론조사 가미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박민수 청년 대변인이 봤을 때 안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둘의 단일화는? 당연히 안 되는 게 좋죠. 개인적으로는 단일화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두 분의 걱정을 덜으려면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적으로. 심상정
그 의원님하고는 조금 합칠 생각이 있나요? 일단 저희의 규정은 촛불 혁명이라고들 하죠. 그걸 배반했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유리할 것이다라고 느끼냐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디테일한 데이터에서는 격차가 9% 이거 아니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를 하는 게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다음 코너는 대선 별별 랭킹 차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어르신을 동시에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 밀어줄 것 같은 후보는 누구인가?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 왜 했냐면 총각 아저씨 같잖아요. 동네에서 산책하다가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건 말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리 장민수 청년 대변인님은 1위를 자당 후보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서운하다 그러셔가지고 여기는 또 뭐야? 왜 4등으로 놨어요? 자당 후보를. 아니 1대 안철수 후보님은 워낙 이제 체력이 좋으셔서 심상정 후보님의 4위에 둔 이유는 저는 뒤에 가서 안 밀어줄 것 같아요. 앞에 가서 끌고 갔나요? 앞에서 끌고 이런다. 저는 이 왼쪽 끝을 못 본 채하고 지나쳤을 때 누가 가장 후회를 덜 할까? 없다고 말할 것 같은 사람을 여기다 놨어요. 우리 대표님이 제일 잘 뛸 것 같다 였고 사실 나머지 세 분은 체력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불현듯 성남 FC를 되게 사랑하시지. 저는 그냥 좀 질문을 곧대로 들어요. 안철수 후보. 다음 질문입니다. 꼰대력이 가장 높을 것 같은 후보는 인자함 연도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꼰대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이번에 자당 후보를 1위로 뽑았어요. 자, 어떤 반전 드라마가 있을지. 본인이 이제 청년들이랑 얘기를 할 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자기도 구시대 일원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면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을 했고 이제 이거는 사실 거의 고민을 안 했는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때 상대방을 이렇게 낮추는 게 좀 굉장히 꼰대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역시 예상대로. 약간 좀 예상대로. 예. 오랫동안 당대표를 여러 번 하셨고 어떤 지도자의 이미지, 철의 여인 이미지 4위를 윤석열 후보를 드린 거는 특정이 되려면 자각을 일단 해야 되고 꼰대력이 낮은 걸로 이재명 후보를 뽑았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뭐 물론 타인을 좀 비방하는 것도 있고 존중은 하지 않지만 한마디가 그냥 넘어가는 저 분장이었구나 다들. 항상 변화에 민감하게 바뀌잖아요. 토론을 좀 즐겨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꼰대처럼 굴지는 않을 것 같았고 이번 질문은 코로나19를 가장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 같은 대선 후보 민생 정책 순위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저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계곡에서 이제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상인들과 아주 시원하게 아주 다이다처럼 어떠한 방법을 끌어와서라도 뭔가 해결을 하긴 할 것이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백신 패스 일단 철회한다고 했고요. 일단은 그냥 의사시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의사 얘기는 너무 피로도가 높으니까 재정을 얼마나 덜 투입하고서 극복할 것 같으냐인데 일단 저희 후보님은 뭔가 되게 지식도 많고 그다음에 그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 금지 폐지, 영업 제한 폐지를 내세우고 계시거든요. 오랜만에 1위로. 궁금했어요. 심상정 후보님은 어떤 걸 가지고? 네, 말씀하신 그러니까. 부분이 있어요. 청년 공약으로는 그동안 뭐 학교도 못 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지도 않았는데 등록금은 꼬박꼬박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겠다는 거고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심상정 후보님이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합리성이 높은 쪽을 저는 이렇게 깔았는데 코로나 피해자들 사망한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가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부가 다 입증 책임하고 선보상하고 후조치를 하겠다는 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인 것 같고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사실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료들의 어떤 심리나 이 관료들을 설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관료들과 함께 어떤 것들을 돌파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다양한 대선 관련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예 오랜만에 나와서 이 순위 정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확실히 2주 전과 비교했었을 때 치열함이 남다르다. 근데 이렇게 뭔가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의 공부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다른 생각들과 소통을 한다는 거는 뭐 언제나 즐거운 일이고 사실 여기 맥주만 몇 개 갖다 놓으면 뭐 밤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진짜로?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음 회차에는 저희가 또 더욱더 알찬 또 진한 토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